통상적으로 해외 순방하고 나면은 당연히 예. 뭐 소폭이든 뭐 큰 폭이든 간에 이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법인데 예. 이번 주 어떻게 됐을지 사실은 조금 아닌 것도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온통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거든요. 이게 뭐 결정적인 순방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비속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응 방식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런 거죠. 대응도 더 큰 문제고 지금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적게는 3%포인트, 아하. 많게는 10%포인트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이 현상을 우리가 이른바 주목 효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국뽕처럼 주목하게 되죠. 대통령이 그래도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그렇죠. 외국 나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 그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직무 평가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SBS 조사죠. 넥스트위크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 조사는 그래도 그나마 3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32.6%. 하지만 지금 다른 조사는 20%대잖아요. 20%, 28%도 안 되는 조사가 있어요. 예, 27. 몇 %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조금 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해외 순방 역효과, 징크스로 도로 주저앉았다. 이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지지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긍정평가는 한 5% 정도, 4.9% 정도 떨어지고 예, 부정평가는 5.6%가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번에 그 떨어진 폭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느냐. 그래서 이게 그렇죠. 반등 모멘텀이 생길 것이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감사도 그렇고 또 여야 간의 대전쟁이잖아요. 네, 이 그렇죠. 일로도 그렇고 지금 네, 또 네. 정부와 또 국민의힘은 또 MBC라는 방송사와 전쟁이고 곳곳에 전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선이 너무 많고 또 중도층을 유인할 수 있거나 또 2030 세대의 마음을 돌릴 방안이 없으면 이건 지지율을 올릴 재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대통령께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대통령 지지율 올리면 다른 생각하지 마. 아무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머릿속에는 경미야. 영이야 아니고 경미야. 경제로 미래로. 근데 지금 경미야. 뭐 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에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어봐야 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요. 나라 꼴을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참 한번 볼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와,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은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은 외교 참사라고 보는 의견이 많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KBC 광주방송과 또 UPI 뉴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광주방송? 아하, 또 그렇게 나와요? MBC 기자도 어디 출신이더라?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또 지역 물어보고 또 뭐 방송사가 어떤 방송사냐 물어보고 여론조사는 네. 이걸 조작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그 그래프 예. 먼저 자, 설명을 해보죠. 외교 한번 보시죠. 외교 보시면 네. 저도 외교 참사라고까지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외교 참사라고 합니다. 57.6%가 외교 네. 참사라고 지금 물론 이제 판단했군요. 보기를 이렇게 넣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미흡한 외교라고 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합치면 미흡한 외교가 7.8%고 미흡한 외교는 7.8에 그러면 합치기를 하면 60%대 중반 정도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긍정과 부정으로 따지면 부정이 한 65%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전혀 성과도 없었고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외교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나가서 정말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수행단과 다 외교부가 있잖아요. 네. 안보실도 있고 그러면 소통을 잘하면 돼요. 아, 영국에 갔더니 조문 외교가 뭐 이러이러한 일정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하고도 좀 의사소통하고 총리하고는 연락 안 해요. 네. 총리는 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뭐
아유 한덕수 총리는 또 한덕수 어제 총리가 어제 이런 또 파장으로 해리스-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또 한덕수 총리는 뭐 모르는 것도 되게 많지만 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해리스 부총리 왔는데 DMZ 방문안에 만에 이거를 원래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그 미국에서 왔을 때도 우리 트럼프 왔을 때도 사실은 그렇죠. 그 DMZ 간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은 네. 근데 이번에 한 총리는 왜 그래요? 사실상 당일 방문이기 때문에 네. 일정이 매우 짧았어요. 그러면 대체로 이게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 그래 해리스 기자단 같은 경우에도 금방 알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몇 시쯤에 DMZ 그러니까 방문하겠다. 매우 위험하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거고. 경호에서 어느 지역을 몇 시쯤 지도자가 방문한다는 걸 아는 게 큰일이죠. 가장 위험한 그것도 DMZ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한다. 그 외에 저는 제가 유튜브를 보고 깜짝 그래서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었다는 깜짝 건데.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하는 건 아시죠? 네. 그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네네. 뭐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그 대통령실 다 난리 났잖아요. 네. 난리 났잖아요. 그게 네. 한덕수 총리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유, 참. 어쨌든 지금 외교 참사 플러스 뭐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이 실무진들의 또 문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하나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야 박진 외교부 장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칭찬했단 말이죠. 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 탁월하잖아요. 다 탁월하죠. 네. 대통령은 지금 뭐 서울대 나왔고 외교관으로도 근무한 적도 있고 네. 탁월하죠. 대통령의 기준에서는 경기고 서울대 탁월해요. 우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후보는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회계학을 공부하고 그 이미 탁월한 거예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장관, 한동훈 다 서울대 법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는 이보다 세상에서 더 나은 인재가 없어. 그런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도 분석을 하니까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거나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또 국정 운영하는 데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털고 또 전진하면 돼요, 민생을.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해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국민 여론이 외교 참사나 미흡한 외교가 60%대 중반이면 이건 이번 외교는 국정조사 들어가야 돼요. 국정조사는 해야 돼요. 네.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국정조사 하자 말했지만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해임 건의안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거예요. 네 그러겠죠. 거부하면 어떡하겠습니다. 낮은 지지율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물어봤잖아요. 도스태핑에서. 국민들이 알 거예요. 네. 뭘 알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으로 갈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이미 통과됐잖아요 본회의가. 아니 그러니까 네.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발의가 됐죠. 아니라. 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통과가 됐는데 예.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 해임을 할 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예. 왜냐하면 또 정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네. 어쨌든 간에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을 시사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국정조사도 계속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를 밝게 된 첫 번째, 정말 전문 외교 가는데 무속이 개입됐나? 1번.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왜 안보실 차장이 흔쾌히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저는 세 번째는 뭐냐면 국정조사에서 왜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이렇게 14시간, 15시간 만에 대형 미숙이 발행한 이 세 가지 따져봐야 돼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국정조사 요구 못하는 이유가 요즘에 좀 역량이 딸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노영희 진행자가 합류하면 되죠. 뭔 소리라는 뭔 거지 지금. 소리는? 네. 아우, 자, 머리가 여러분 지금 아파가지고.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주간 여론조사 코너 쇼미더민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하고 국민 여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이거 원래는 사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정말 엉터리 대응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그렇죠. 들리냐 이걸 여론조사한 것도 자, 있었어요. 이 결과를 엄청나게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어떤 분들은 라면으로 들었다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라면 얘기도 자, 나왔더라고요. 라면 얘기했는데 배고픈 분들 좀 자중해 주시고요. 자, 바이든이다 61.2, 날리면이다 26.9.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도 나와서 제가 이름까지는 공개 안 하겠어요. 그분도 좀 난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도 바이든으로 들었대. 자기도 바이든으로 들었. 그러니까 지금 날리면이 26.9%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보다는 높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관계자나 국민의힘 지지층도 바이든으로 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대응은 참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봐도 너무나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명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방송에서 해명을 정하고 싶었다면 이게 바이든이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 바위든으로 해서라. 바위든.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해외 일정에서 심기가 복잡한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 바위든 바위를 들었지 않냐. 그럼 뭐 잘못됐냐. 아니 저는 사실 그 처음에 당연히 바이든을 들었는데 김은혜 수석이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갑자기 날리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들리기도 해요. 내가 너무 간신이다.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변희재 대표가 하는 말이 김은혜 수석이 날리면이라고 들린다고 말하면서 제공한 영상이 네. 처음에 우리들이 들었던 그 영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바자에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집어넣는지 어쨌는지 그 비읍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영상이더라니까 버전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러면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 이 생각이 딱 그렇죠.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최초로 제시를 했거든요. 바위든으로 했었어야 된다. 네. 바위든이면 이해가 바위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지지 성향별로 듣고 있는 그것도 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보수 성향이 거예요. 강하면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들었으면은 좌파기고 날리면으로 들었으면은 우파기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도 바이든으로 들리는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말씀드린 경북도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네. 한 26.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바이든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 결과로도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러면서 사실은 말들이 많았고 MBC 이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이런 반응 공감하냐 공감하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본 조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이제 순방을 다녀온 또 그 엄청난 논란이 됐던 그 상황 속에서 짜잔 대통령이 텅텅텅텅 이렇게 걸어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동맹이에요. 이거 훼손되면 큰일 나고 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료화면 보면서 자료 한번 보시죠.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설명해 이 주시죠. 답변에 대한 공감도를 보면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63.6%, 공감이 33.3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우리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유사해요. 아하. 자, 이걸 보십시오. 공감이 33.3,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지율이 32.6, 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부정평가가 65.8, 출근길 답변 비공감이 63.6. 그러네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좀 믿어줘야 될 텐데 이게 또 KBC 광주 방송에서 의뢰한 거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MBC 기자에 대해서도 소속이 어디냐 지금 나오는 것도 민주당 보좌진이 이제 비서관이죠. 네네. 그 내용을 봐라 민주당 아니냐 정언 유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듣고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좋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MBC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최초 보도했던 MBC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예. 뭐 공세를 늦출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할 생각이. MBC 항의 방문하고 순방 폄훼하는 조작 방송이라고 막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하고 여당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제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지금 데이터를 또 앞으로 우리가 여론을 잘 분석하시면 앞으로 이 비속어 논란 파장의 최대 승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마봉춘. 어허, MBC가 MBC예요. 오히려 MBC야.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 MBC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방송에 지금 평론하러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MBC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 보면 무슨 뉴스 보겠어요? 아침에는 우리 쇼미더 민심, 저녁에는 MBC 뉴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MBC를 오히려 공정방송으로 인식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거 떠나서도 그냥 궁금한 거야. MBC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MBC는 지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제 내피셜 분석입니다. 속으로 웃을 거야. 그래, 들어와. 더 들어와. 그런데 방송국을 향해서 그렇게 여당이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하고 고발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지 괴롭죠. 않을까요? 하지만 언론이 뭡니까?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차라리 이 문제를 가로해서 앞에 미국이라고 달았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한상혁 위원장이잖아. 아이고 뭐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왜 발표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전혀 그 이후에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왜 방송하느냐. 아니 그런 걸 언론중재위원회나 또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따져봐요. 네. 차분하게. 네. 그러면 오히려 MBC가 움찔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라를 몰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방송 탄압한다. 그렇죠. 언론 압박한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 거니까. 심지어는 SBS 그러면 요즘 SBS의 스탠스는 뭐 좌쪽도 아니고 완전 또 우도 아니고 좀 중도 보수적 성격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제 판단인데 분석인데 심지어는 SBS에서도 너무한다. 왜 MBC를 좌표 찍어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MBC 시청률은 더 올라가요. 저도 보게 돼요. 오늘 MBC 뉴스에서 성장경 앵커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럼 성장경 앵커가 클로징하면서 네. 막 명문을 남깁니다. 우리의 언론의 자유는 그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도 보장돼야 됩니다. MBC 뉴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네네. 이게 막 사람들이 시청률이 MBC 더 올라가요. MBC 유튜브까지 올라가. 네. 제가 지금 MBC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맴 유튜브 출연이 가능하냐. 아니 근데 사실 MBC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긴 할 텐데 네.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거예요.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그러니까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는 거는 좀 모순적이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네. 대통령이 더 통쾌하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키 연구소장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MBC 감사합니다. 유튜브 나가시길 제가 같이 나가요.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네? 저는 유튜브 안 나가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